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작품은 광장입니다. 최인훈 작가가 썼고요.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기침이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보면 먼저 제재기간을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건 8.15부터 6.25까지 전쟁 종전까지 이제 회상하는 부분이고, 또 타고르호 위에서 그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이 타고르호 위에서의 이틀간, 그 다음에 공간적인 건 남한 북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타고르호 있죠, 이 인도양 위에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성, 이거는 작품을 본 다음에 볼게요. 전체 구성을 보면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얘도 월북을 해요. 그래서 이 명주는 어떤 북한 사회에 어떤 자유가 없는 거, 이런 거, 왜곡된 이념, 그런 거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환멸이라는 거는 어떤 환상이 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명주는 6.25 전쟁에서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는데 애인인 은혜를 잃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석방될 때 남한을 선택할래 아니면 북한을 선택할래 해서 중립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인도로 가는 거기 타고르호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말죠. 이런 이제 큰 흐름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 절정 결말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보면서 갈게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를 조금 이걸 해왔어요. 좀 써왔어요. 그래서 어떤 2년접 대립 상황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어때? 이 대학생이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월북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치안 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겠죠.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나만 싫어.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어떻게 갑니까? 남한의 애인이 윤혜거든요. 얘를 남겨두고 월북을 합니다. 월북에서 기자로 일하는데, 근데 북한도 좋은 것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념이 왜곡되고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획일적인 이런 게 또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이 싫어 북한으로 왔는데 북한도 싫어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와의 이제 북한 애인이에요. 그 명준이가 그래도 꽤 생겼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데, 은혜가 이제 유학 떠나면서 이게 또 좌절되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민군 장교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명주는 간호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만납니다. 근데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주는 포로가 되고 포로 송환을 위해 심사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어? 보면은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쭉 보니까 이제 국민복은 뭐냐, 우리 북한 방송 보면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입고 있는 옷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국민복인데, 국민이 이토록 간편하게 입은 옷이고, 그래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왜 부드럽게 얘기해? 이제 꼬실라고. 그쵸? 북한 측이에요. 그러니까 동무 앉으시오 했더니 움직이지 않아. 왜? 얘는 이미 이제 마음속에서 중립국이라고 머릿속에서 정해놨거든. 어느 쪽으로 가겠냐? 어느 쪽으로 가겠냐? 꼭 너 북이냐 남이냐? 어느 쪽으로 갈래? 선택하기를 강요한다라는 거지. 이게 곧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나는 중립국. 나는 이때까지 이념 차이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이냐 북이냐 얘기할 줄니 뜻밖의 대답이니까 서로 쳐다보죠. 그래서 바싹 내밀어요. 이게 뭐야? 적극적인 태도지. 아예 설득해야겠어. 설득해야겠어 라고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얘네들 뭐야? 이 자본주의다. 나만 자본주의야. 중립국도 자본주의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평가가 공산주의들이 봤을 때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평가해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부자만 부자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권리라는 건 바로 네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장교가 연금법령을 냈대요. 연금법령을 냈는데 일터를 가질 거고 인민의 영웅을 존경받을 거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동무의 이 개선 싸움에서 이 돌아옴을 반길 거다. 그러니까 너 이러이러한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회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라 그래? 나 중립국. 그러니까 이제 상의를 하죠. 추가적인 제안을 하려고. 이 제국주의자 남한하고 유엔 측이죠. 꾀임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너 가면 처벌받는 거 걱정하지 마. 보복행위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래? 회유가 통해요? 안 통해? 절대 안 통해지. 나 중립국.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날카롭게 외치죠. 이게 굉장히 증오에 찬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다음 포로에게도 옮겨버리죠. 포기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대꾸하면서 다른 천막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이제 얘는 뭐냐?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라고 있었잖아. 그 얘긴즉슨 이제 북측까지는 끝났잖아.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 남측 설득자에게 어떻게 이제 설득을 당하는 장면을 혼자 뭐하고 있어? 상상하고 있어요. 이 밑에부터는 이제는 상상하는 부분이에요. 남한 측으로부터. 서울이군. 남한 출신인 근거로 이제 남측이 이제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거 뭐야? 쭉 얘기하니까. 과도기적 여러 모순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자유가 있다. 자유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얘 또 뭐라 그래? 중립군. 그러니까 얘는 이게 중요해, 이게. 남한, 북한, 어느 사회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곧 얘는 뭐냐? 이 중립국이 이 절망 속에서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어떤 중립국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절망 속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얘가 강요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이 동포애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고등교육까지 받았다. 지금 조국은 당신을 요구한다. 왜? 아까 과도기적 얘기가 나왔지?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명준과 같은 지식인이
이런 걸 바로잡아 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가겠냐? 그냥 지식인을 쏘는 책임감이 있지 않냐. 그걸 강조하느냐 합니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왜? 지식인은 어떤 사회에 말도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이렇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많은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다고 제 몸이라는 건 조국을 말하겠지? 없애버리겠습니까? 지식인이 처한 현실. 종기가 났다고 제 몸을 버리냐. 종기는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제 나중에 얘가 얘기하다가 뭐라 그래. 아우, 인상 좋네요. 난 당신을 동생처럼 여겼어. 이 말인즉슨 호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혼잣말을 외진 나직이 말할 것이다. 이거잖아. 이게 뭐야? 지금까지 뭐였다? 명준이 남측으로부터 이렇게 설득받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상상하는 장면입니다. 중립국 또 얘기를 하죠.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이것도 상상이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얘가 이제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야, 웃겠지? 이건 뭐야? 아우, 야, 얘 안 돼. 설득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와서 얘가 마음껏 웃음을 터뜨린다. 이 중요해요. 얘가 왜 웃음 터뜨려? 그냥 웃겨서 혼자? 아니지. 얘가 뭐야? 이 복잡한 어떤 심정이 밀려오는 건데, 이 후련함,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정적이고 소극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거에 대한 허탈, 비애, 헛웃음,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어떤 복잡한 신경이다. 여기 보면 이제 펼쳐진 부채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펼쳐진 부채가 있다. 이게 나오지. 이게 이제 이 부채라는 것은 명준의 어떤 삶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진짜 과거 회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철학과 학생 이면준이 걸어간다. 이 남한에서의 이게 이제 명준, 이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일단 잘 읽어보세요. 가을이다. 신문 꺼내 들고 자랑스러워요. 왜? 약간 우월의식이 있죠.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책을 보고 미라를 뭐 구경하러 다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볼게요. 옆에를 좀 봅시다. 이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부채가 펼치면 이렇게 생겼지. 그죠? 얘가 이제 뭐야? 이 부채는 아까 뭐라고? 이 명준의 어떤 삶. 이 부채는 이 명준의 이 삶을 상징하는 건데, 자, 1번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1번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여기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이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이거는 뭐야, 이 정치를 이제 경멸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해방 직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은 혼란스러웠고 또 굉장히 부패했거든.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 그게 이제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이게 바로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은 해방 직후
혼란스럽고 불편한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를 아까 월북했다라고 했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간 거. 그래서 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채 안쪽으로 좀 더 좁은 넓이. 이거하고 얘가 월북했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로 가봅시다. 안쪽으로 좀 더 갔지. 이제 우리가 얘가 부채 살이고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얘가 2점 온 거야 지금. 2번 온 게 바로 이게 지금 북한에서부터 뭐 한 거야? 월북한 거야. 월북.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보이는 분지가 있다. 이건 이제 실제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 아까 남한에서 애인이지? 얘한테 뭐라고 그래? 믿어줘. 날 믿어줘. 왜? 나는 이제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북한에는 뭔가 유토피아라는 건 이상향이라는 거야. 이걸 이상향,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상적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간 건데, 이제 윤희한테 미안한 거겠지. 그리고 조선인, 숙수창에서 뭐, 그도 있다. 이제 북한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심장을 안고 은혜. 그러니까 얘도 뭐야?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죠? 얘는 이제 발인 심장이야. 그러니까 곧 얘는 뭐다? 북한으로 왔잖아. 북한으로 왔는데도 썩 좋지는 않은 거야. 이런 어떤 부조리한 현실들,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제 은혜.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지금 회상어투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돼?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가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은 자기를 비웃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결국엔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나오죠. 그의 삶의 터에는 또 점점 더 오므라들고 있었다. 안쪽으로 가고 있었지. 그리고 이 은혜와 아까 제외했죠. 전쟁의 와중에 간호장교로 은혜는 왔었고, 본인은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했고, 그 부채꼴. 지금 이 부채꼴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어디로 가? 이제 얘가 이제 안쪽으로 더 오면은 이 3번 정도 가면은 이제 흐름대로 가면 뭐야? 이제 너 어디를 갈래? 어떤 체제에 지금 강요를 받고 있던 부분. 이 말하는 거고, 이 여기 4번은 여기가 바로 이 사북자리야. 여기가 사북자리.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는 이 중립국 이 배에 올라타는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사북자리 아랫부분, 여기는 이 사북자리 아랫부분, 여기가 4번이 사북자리,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결국엔 뭐야? 이 명준의 이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자살.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아우,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니까 얘가 뭐야? 이제 사북자리. 여기야, 여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야, 한계 상황.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인식의 전환점. 이제 내가 뭔가 어떤 인식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지. 좁아지지 못해. 좁아지잖아, 여기까지 오면.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 이제 모르는 나라,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 전혀 새 사람이 내게 배를 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뭐 중립국에 행해서 행복을 찾겠다 막 이것보다는 뭐에 가까워? 도피,
도망가는 어떤 소극적 선택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좀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반전이 되죠. 한 가지만 없었다면. 뭐냐? 바로 두 마리의 새들. 이게 은혜하고 아까 은혜가 본인의 자식을 안고 죽었다고 그랬잖아. 이 두 마리 새가 은혜와 이거를 지금 세상 깨닫게 된 거지. 이 몸을 푼 여자. 자신 아이를 임신할 때 죽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채 죽은 은혜가 잊을 수 없음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 이 두 마리 새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큰 새 은혜, 꼬마 새는 딸. 물론 이제 딸이라는 건 모르지만 이제 딸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이게 바로 아까 본인이 이 제목이기도 하잖아. 광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일 수 있는 어떤 사랑, 자유가 이렇게 충만한 공간이 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아까 이 사북자리 얘기했지. 이 사북자리까지 뒷거리치 그는 핑그르르 돌아선다. 전환함, 삶의 전환. 이제 어떤 인식이 전환되는 거죠.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푸른 광장, 바로 이상적인 공간. 이때까지 남한과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찾으려 했던 이상적인 공간. 둘 다 실망했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어떤 개인적 삶,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지만 여러분은 스탑을 걸어놓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얘네가 이 새들이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었어요. 총을 쏘려고 했었어. 왜? 감시자인 것 같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은혜와 이 꼬마 새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지금 이렇게 경쾌하게 지금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이지 그렇다고 한다. 이제 본인의 어떤 심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할까 웃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얘가 이제 이 바다로 뛰어들 것임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죠? 무슨 일이야?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뭔 말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마치 뭐해? 앞에서는 지금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제3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지금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지? 그래서 그냥 쭉 가고 있고 흰 바다새들은 어떤 명준의 어떤 의식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흰 바다새들은 이제 명준의 의식들 이런를 반영하는 어떤 투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뒤에 보면 감상의 정리 보면 어떤 남과 북 인연적 대립이 있죠. 그래서 어떤 남북한 사회가 지닌 어떤 허상, 그러니까 실제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들으면 이 허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건 결국엔 뭐다? 이 작품이 지닌 어떤 현실적 한계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분단 이런 상황이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단 소설이 나왔고 그러면 이거를 봐야지. 앞부분 보면 이제 이 광장하고 밀실이 나옵니다. 광장은 뭐다?
이게 이제 이 광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그지? 광장이라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어떤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념이지만, 그렇지만 뭐가 없어. 개개인의 어떤 공간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진 않지. 광장은 넓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삶이자 공동체 이념을 중시하지만 개인적 삶이 없는 거죠. 그쵸? 이거는 개인적 삶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어떤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 이게 이제 북한 쪽을 말하는 거고, 밀실은 이건 이제 남한 쪽 말하는 거겠지. 밀실은 혼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중시해요. 그렇지만 뭐가 없겠어. 개인적 자유 있겠지만 여기는 뭐야? 이 공동체가 없겠지. 서로가 없는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개인의 삶의 행복은 있지만 어떤 공동체적인 거는 없다 이거지. 이 광장과 밀실의 어떤 상징성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명준이 어떻게 했냐? 명준은 중립급으로 가요. 아까 이거 말했지? 부정적이고 이 소극적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왜? 둘 다 싫으니까, 남한 북한이. 그저 이념에 갈등이 없는 공간으로 가자 했는데, 또 결국에 바다를 가지. 얘는 이제 이데올로기 이런 대립,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래서 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로 뛰어드는 거지. 왜? 바다에는 뭐가 있는데? 이념이 없잖아. 사랑과 자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푸른 광장이라고도 표현을 했지. 바다를. 그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남한과 북한의 이 정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자 부채 사북자리 나오죠. 어떤 삶의 터전을 나섰던 어떤 명중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부채로 표현했고, 여기 이 자리, 이거는 어떤 현재 처지, 굉장히 불안한 처지죠. 어떤 삶의 극한점,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식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 두 마리 새는 아까 했지만 딸, 은혜,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여기 있죠. 자살한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흰 바다새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곧 그 얘기는 이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이다. 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끝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는 어떤 아픈 기억들이다. 그래서 이 남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모순, 부조리에 굉장히 절망하고, 북한에는 왜곡되고 획일화, 어떤 이념의 지배로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이런 모습에 둘 다 환멸을 느끼지. 절망해요. 그래서 중립국을 했는데 이게 둘 다 싫으니까, 그래서 중립국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은혜와 딸이 있는 이 가능한 이 조화된 공간, 그치, 광장과 밀실이 조화가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바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중간중간에 스탑을 하고 써놓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